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으로 소환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 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에는 백현동을 꺼내든 것입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입니다. 카더라식으로 언론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가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했습니다. 벌써부터 소환조사에 앞서 중앙일보는 단독이라고 말을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자필로 쓴 내부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기사화했습니다. 어떻게 소환 날짜에 앞서서 귀신같이 중앙이 이것을 알고 갑자기 백현동 속보를 냈을까요? 답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본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50억 클럽과 이동관마저 아예 수사조차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전 국회 현안 보고 때 감사원장마저 당시 감사를 통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과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국회 질의보고에서 인정을 한 영상을 찾았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몇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백현동 개발건에 대해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와 성남도계공과 관련해서 공무원 3명을 수사 요청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전은 아니죠. 아까 유상범 의원님과의 질의였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시장과 연결된 위법성은 찾지 못했다. 이 말씀 하셨죠? 예. 지금까지 나온 감사 결과는 최선이었다. 이 말씀도 하셨죠?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묶어보면 지금 여당과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사원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었다.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최선이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는 이 감사원의 좀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감사한 내용 사실은 4년 전인 2018년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했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2018년 5월에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의 결론은 이번 건과 완전히 달라요. 내용은 동일한데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24차례나 걸쳐서 해달라고 조르고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임대가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원인은 식품연구원이다. 이렇게 2018년도에 감사보고서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옮겨 놓으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식품연구원 직원 2명 각각 해임 정직 문책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2명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으니 식품연구원에서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겠죠. 안 받았으면 오히려 이렇게 문제겠죠. 이만큼 식품연구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백현동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 책임자가 식품연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불과 4년 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어요. 저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식품연구원에 협박을 했다. 은근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대통령이란 단어를 3차례 5차례나 인용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압박을 가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14년입니다. 14년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압박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러니까 이 식품연구원이 문제가 있다고 2명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겠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번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도 비슷해요. 3차례 공문을 보내서 성남시에 압력을 넣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란색.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화 발생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중앙부처에 힘 있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저렇게 3차례나 압박을 넣습니다. 제가 성남시 쪽에 알아보니 버티다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게 성남시 쪽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018년 감사 때 성남시 감사하셨습니까? 그때 감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2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징계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청문회 때도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그때 성남시를 그때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그럼 감사원에서 그렇게 감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대상이 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보고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